2025년 9월 4일 새벽 조지아 엘라벨. 검은 차량 수십 대가 한국 기술자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들어. 평범한 아침은 순식간에 악몽이 되었고 세계 최고 엔지니어들은 수갑을 찼습니다. 그 현장 한복판에 통역관 유나 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닿았고 존엄은 거부당했죠. 475명. 숫자가 인간을 압도하던 그때 한국은 72시간 최후 통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과 없으면 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물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사과해야 하는가? 지금 존엄이 경제를 이기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나 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현장 통역과 안전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죠. 2025년 9월 4일 새벽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 엘라벨 공사 현장에서 평소와 같은 하루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어요.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안전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현장에 도착했어요. 총 475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 장도연 엔지니어가 밝게 인사했어요. 10년 경력의 배터리 설비 전문가죠.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 점검할 설비가 많네요. 장도연이 말했어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게만 해주세요. 제가 대답했죠. 다른 기술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유나 씨, 어제 본국에서 온 새 지시사항 확인했어요?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답했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대가 아니었죠. 여러 대의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게 뭐지? 한 기술자가 중얼거렸어요. 공사 차량인가? 다른 사람이 물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SUV들이 현장 입구로 빠르게 진입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끝없이 이어지는 검은 행렬이었죠. 레드와 블루 경광등이 번쩍였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로지르는 섬뜩한 빛이었어요. 이상하네요. 장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차량 같은데? 저도 의아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두 손들어. 확성기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순간 무슨 일인지 파악할 수 없었죠. 장도현과 다른 기술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장도현이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나 씨,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기술자가 제게 물었죠. 무장한 요원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검은 유니폼을 입고 헬멧을 쓴 채였습니다. 현장을 빠르게 포위하기 시작했죠. 마치 군사작전처럼 체계적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가까운 요원에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손을 들라는 지시만 반복했죠. 다들 침착하세요. 제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든 손들이 위로 올라갔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기술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죠. 유나 씨,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검은 행렬이 만들어낸 긴장감이 현장 전체를 감쌌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일상적인 작업 현장이었는데 말이죠. 순식간에 통제 구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술과 존엄을 시험하는 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요원들이 확성기를 통해 계속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작업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한 곳에 모이시오. 저는 급히 통역을 시작했어요. 모든 분들 작업을 멈추고 여기로 모여주세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죠. 기술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통역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죠. 이들은 모두 불법 노동자로 의심됩니다. 비자 범주가 노동에 적합하지 않아요. 요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분들은 기술 지도를 위해 온 엔지니어들입니다. 저는 급히 설명했죠. 하지만 요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B1일 비자나 ESTA로는 노동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즉시 장도연에게 달려갔어요. 장 엔지니어님,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아니요, 갑자기 이런 일이. 장도연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를 불법 노동자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설비 점검과 기술 지도를 위해 온 거라고요. 장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다시 요원에게 달려가서 설명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의 최고 기술자들이에요. 배터리 설비 점검과 기술 지도가 목적입니다. 그것도 노동으로 간주됩니다.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기술 자문이에요. 실제 생산 작업이 아니라고요. 제가 항변했죠. 그런데 요원들은 이미 절차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총 475명을 대상으로 집행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75명이라는 숫자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475명 전부를요? 네, 일괄 집행입니다. 요원이 냉정하게 답했죠. 이때 멀리서 방송 차량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현장 주변에 포진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도 들려왔어요. 언론까지 왔네요. 한 기술자가 중얼거렸어요. 이게 무슨 쇼라도 되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물었죠. 저는 다시 요원에게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이분들의 비자 목적을 정확히 검토해 주시면. 하지만 요원은 이미 무전기를 통해 보고하고 있었어요. 현장 확보 완료. 475명 집행 준비 완료. 장도연이 제게 다가왔어요. 유나 씨,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장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방송 카메라들이 저희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어요. 생중계가 시작된 것 같았죠.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상자는 버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요원이 다시 확성기로 방송했어요.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역을 하고 있지만 제 말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말은 닿지만 의미는 닿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었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교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섰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죠. 모든 대상자는 질서를 유지하며 버스에 탑승하시오. 요원이 지시했어요. 저는 기술자들에게 통역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버스에 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죠. 유나 씨, 정말 타야 하는 건가요? 장도연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지금은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해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죠. 이건 너무하잖아요. 한 기술자가 항의했습니다. 규정입니다. 요원이 간단히 답했어요. 장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나 씨, 우리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거 맞죠? 아마도요. 하지만 곧 풀릴 거예요. 저는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치소까지 가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평범해 보였지만 저희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구치소에 도착하자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문 채취부터 시작이었어요. 손가락을 여기에 대세요. 직원이 말했죠. 왜 지문을 찍어야 하는 거예요? 한 기술자가 물었어요. 저는 통역했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규정이니까요. 소지품 압수도 이어졌어요. 휴대폰, 지갑, 심지어 시계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가족한테 연락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장도연이 간청했어요. 나중에 변호사 면회 시간에 가능합니다.
직원이 기계적으로 답했죠. 신체 검사까지 받아야 했어요. 모든 것이 범죄자를 대하는 절차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한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어요. 악몽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답했죠. 감방에 들어가자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함께 있어야 했어요. 집에 애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한 기술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자는 시간일 텐데. 장도현이 시계를 보려다가 손목이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았죠. 식사 시간이 되자 더욱 참담했어요. 차가운 샌드위치와 물이 전부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누군가 투덜거렸어요. 참아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장도현이 말했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힘들어졌어요. 딱딱한 침대에서 잠을 청해야 했죠. 내일이면 풀려날까요?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장도현이 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습니다. 한편 저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영사관에 연락을 취했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 주세요. 제가 영사관 직원에게 말했어요. 최대한 빨리 면회를 주선해 보겠습니다. 영사관에서 답했죠. 변호사 마이클 한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어요. 마이클 한이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구치소 안의 기술자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곧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장도현이 동료들을 위로했지만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엔지니어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기술자 475명 일괄 구속, 과연 정당한가? 한 방송사의 헤드라인이었죠. 다른 채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 밀집 현장만 타깃이 됐을까? 기자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마이클 한 변호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유나 씨,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물었죠. 최근 몇 달간 단속 실적이 부족했다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어요. 마이클 한이 말했습니다. 실적 압박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저는 놀랐어요. 그런 것 같아요. 월별 단속 목표가 있었는데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마이클 한의 설명이었죠. 이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거예요. 타깃 리스트가 따로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한국계 기업들이 우선 대상이었다는 거죠?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인가요?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안보수석 최서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즉시 석방을 요구하며 정식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최서준이 강경하게 말했죠. 온라인에서는 더욱 격렬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국 커뮤니티들이 들끓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야.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다른 사람이 분노했죠. 서명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 석방 요구 서명에 순식간에 수만 명이 참여했어요. 하루 만에 10만 명 돌파. 온라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5만 명을 넘어섰네요. 실시간 업데이트가 이어졌죠. 해외 한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에서 동시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를 요구합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외쳤어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구호가 이어졌죠. 이런 상황을 본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것이 적절한 집행이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동맹국 국민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 의원이 비판했어요. 언론들도 점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속 실적 압박설,
타깃 리스트 의혹, 차별적 집행 등의 키워드가 연일 보도됐어요.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비자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앵커가 맞장구 쳤어요. 저는 구치소를 찾아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장도연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안에서는 어떠세요? 제가 물었죠.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지쳐가고 있어요. 장도연이 답했습니다. 밖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정말요? 그럼 곧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장도연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변호사님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는 위로했죠.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한 배경이 있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최서준 외교안보수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최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제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죠. 주미 대사를 즉시 소환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대사 소환은 외교적으로 매우 강력한 조치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재계에서 움직인 거예요. 정영호 회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미 추가 투자를 일시 중단합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계획을 보류하겠습니다. 정영호 회장의 말이었죠. 이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숫자들이 공개됐어요. 반도체 분야만 200억 달러, 배터리 부문 150억 달러, 자동차 관련 100억 달러였습니다. 총 450억 달러 투자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이는 미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죠. 월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하락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중단 우려로 관련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경제뉴스가 보도했어요.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가 설명했죠. 조지아 주 경제계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현지 협력업체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의 60%가 한국 기업과의 거래예요. 한 업체 대표가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문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업체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죠. 브라이언 그랜트 조지아 주지사가 급히 움직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 파트너입니다.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랜트 주지사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죠. 이때 다른 나라들이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유럽연합에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유럽은 한국 기업들을 환영합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프랑스도 가세했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제안했어요. 미국 내에서도 목소리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비판에 나섰어요. 이번 집행은 과도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이 말했어요.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도 동조했죠.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국 투자 없이는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냈어요. 백악관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한 참석자가 말했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됩니다. 다른 참석자가 걱정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력한 피해자였던 한국이 이제는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이 됐네요. 마이클 한 변호사가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 미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구치소 안의 기술자들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장도연이 면회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네, 한국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죠. 한국 정부가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72시간 내 공식 사고 없으면 전면 재검토합니다. 이 발표와 함께 구체적인 조건들이 제시됐어요. 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했습니다. 72시간이라니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미국 기자가 물었어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되니까요. 최서준이 답했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언론이 실시간으로 남은 시간을 표시했어요. 72시간 48분 30초 남았습니다. 뉴스 화면 하단에 타이머가 돌아갔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앵커가 긴장감을 전했죠. 현지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조지아 지역 경제계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한국 기업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현지 식당 사장이 울먹였어요.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아요. 부동산 업계도 비상이었죠. 협력업체들의 연쇄 충격이 본격화됐습니다. 계약 취소 통보가 잇따르고 있어요. 이미 10개 업체가 문을 닫는다고 했어요. 현지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한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닌가요? 한 참모가 말했어요. 하지만 선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참모가 반대했죠. 의회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작전을 승인했는가? 왜 사전 검토가 없었는가? 질책이 이어졌어요. 단속을 지휘했던 리처드 헤일이 공경에 처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외교 참사가 됐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몰아붙였어요. 이런 가운데 유럽과 동남아시아의 러브콜은 더욱 적극적이 됐습니다. 독일 정부가 특별 투자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경제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베트남도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고요. 추가 소식이 이어졌어요. 한국 기업들도 실제로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현지 법인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동남아 투자도 본격 검토하고 있어요. 기업 관계자들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48시간 남았습니다. 타이머가 무정하게 돌아갔죠.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그랜트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직접 사과하러 가겠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그랜트 주지사가 강조했죠. 하지만 한국 측은 냉담했습니다. 주지사가 아니라 연방 정부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해요. 외교부가 선을 그었어요. 36시간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은 계속됐어요. 미국 경제계의 압력도 거세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한국 투자 없이는 첨단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월스트리트가 경고했어요. 현지 주민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걱정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정말 떠나는 건가요? 시민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24시간 남았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구치소 안의 기술자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장도연이 감격해했어요. 12시간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결단이 임박했어요. 한국의 당당한 요구 앞에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6시간 남았습니다.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데드라인 6시간을 앞두고 마침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심야에 정상간 직통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통화가 1시간째 이어지고 있네요. 기자가 실시간으로 전했죠.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습니다. 이 통화가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이 시간 만에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국 측에서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 4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즉시 석방합니다.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미국 정부의 성명이었죠. 저는 즉시 구치소로 달려갔습니다. 장도현과 동료들이 나오는 첫 순간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정말 나가는 건가요? 장도현이 문을 나서며 물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른 기술자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사과받았다고 해서 다 잊혀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장도현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나 씨, 정말 이제 끝인 건가요? 아직 시작일지도 몰라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도 신중했어요. 최서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석방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추가 요구사항을 분명히 했죠.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최서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국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형식적인 사과문에 대한 반응도 차가웠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여론도 마찬가지였죠. 무엇보다 투자 다변화 기조는 유지된다고 발표됐어요.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습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정영호 회장이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미국 투자는 조건부로 재개하겠습니다. 완전한 단절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신호였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다변화 전략은 계속됩니다. 기조는 바뀌지 않았죠. 구치소에서 나온 기술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됐죠. 장도연이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기술자가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다를 거예요. 우리도 나라도 모두가 공감했어요. 언론들도 이번 사건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이 선택하는 나라가 됐어요. 전문가들이 평가했죠. 경제력이 곧 외교력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국제관계 전문가가 분석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걸 증명했죠. 다른 전문가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회가 남달랐어요. 며칠 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거든요. 유나 씨, 정말 고생 많으셔머요. 장도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낸 거예요. 저는 눈물 한 방울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석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전환점. 그 역사적 순간에 저도 함께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석방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유럽연합과의 대규모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한국-독일 차세대 배터리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프랑스와도 반도체 협력 협정을 맺었고요. 연일 좋은 소식이 이어졌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의 대규모 생산기지 건설이 확정됐어요. 말레이시아, 태국과도 연쇄 투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었죠. 한국이 이제 정말로 선택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각국에서 한국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민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됐죠. 동맹국 전문 인력에 대한 차별적 단속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정책 담론이 활발해졌어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맹 관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회에서도 청문회가 열렸어요. 리처드 헤일이 질타를 받았죠. 이번 작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이 물었어요.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해일이 답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죠. 절차만 맞으면 외교 관계가 파탄 나도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의원들이 몰아붙였어요. 결국 단속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결정됐습니다. 전문 인력과 불법 노동자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맹국과의 사전 협의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개선책이 발표됐어요. 한국 정부는 이런 변화를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행을 지켜볼 것입니다. 최서준이 말했어요. 투자 정책도 신중하게 조정됐어요. 일부 미국 투자는 재개됐지만 규모는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미국 투자 비중을 30%로 줄이기로 했어요. 정영호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나머지는 유럽 40%, 아시아 30%로 분산하겠습니다. 다변화 전략이 본격화됐죠. 장도현과 동료들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됐어요. 이번에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기술 지도를 하게 됐어요. 장도현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환대받는 분위기예요. 그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돌아왔죠. 거기서도 조심하세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독일은 다를 거예요. 이미 사전 협의가 다 끝났거든요. 장도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국 현지 상황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일부 한국 기업들이 돌아왔거든요.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올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신중한 접근이었죠. 조지아 주민들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네요. 아쉬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깊었어요. 그날의 굴욕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기술력이 곧 국력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네요. 제가 장도연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죠. 장도연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나라가 됐죠.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시대가 왔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의 굴욕을 국가 품격의 도약으로 바꾼 건 우리 모두의 선택이었어요. 정부의 단호한 대응,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당히 맞설 힘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세계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한국인의 자존심으로 써내려가는 새로운 이야기. 그 다음 장이 곧 시작될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애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가 따뜻한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